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검인교수를 있는 유승현이라고 하고요. 이 작년부터 이제 민원연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공이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이터나 이런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 민원연에서 이렇게 정책위원으로 좀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공이 제가 이제 뭐 신문, 방송, 미디어 이쪽이다 보니까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던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중에 이제 이용성 교수님이시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정책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민원연에서 이제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 또는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전공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부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와서 이 정책위에서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저도 워낙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잘 못했던 거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새로운 어떤 디지털 분야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흔쾌히 제가 이제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이 상반기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저희가 이제 정책위 하고 이제 이 사무처에서 대선 정책과제를 미리 마련을 했었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대선 정책과제가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우선되어지는, 중점되어진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 이제 대선 기간에는 대선 모니터, 그러니까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공이 디지털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모니터 팀장을 했었고, 그 대선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정책이 새로 이제 정수경 위원장님이 오시고 이러면서 이 정책위 차원에서의 뭐 새로운 좀 아젠다를 좀 이 발굴해 보자.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엔 이 저희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미디어 기본권이라든가 뭐 아니면 최근엔 이제 온라인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정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민원연 혼자 이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조직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지역 민원연 포함해서 뭐 언론노조 뭐 이렇게 다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언론 또는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뭐 포털 포함해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조금 포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모니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제 이제 그 이 학교의 연구원들을 데리고 모니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유튜브 모니터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 유튜브 모니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한 달 반 정도? 40일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이 이제 보수 채널, 진보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상에. 근데 이제 보수 채널하고 진보 채널을 선정한 이유는 그래도 대선에서는 그들이 이제 아젠다를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분석된 결과라든가 저희가 이제 최근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심각한 정치 양극화, 뭐 아니면 편향,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런 이 편향되고 그런 어떤 공론장의 역할을 사실 유튜브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미디어로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 또는 아니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유튜브는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일단 이 화면 자체가 그렇고 동영상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대선이라는 특정 어떤 정치 이벤트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이제 민원연 정책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민원연 사무처에서 조선유 활동가님이 그 오랫동안 진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옆에서 지켜보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이 의견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실제 이제 이 5.18 재단과 같이 진행한 모니터 오랜 기간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많은 걸 모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왜곡 폄훼, 혐오 표현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건수가 많죠. 근데 그런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조금 이 발제문 발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발제문을 정리했던 건데, 실제 뭐 회원님들이 보실 거니까 이 혐오 표현이나 우리가 이제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혐오 표현 말고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실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겪은 경험도 많고, 이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행 규제라고 할까요? 현행 법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규제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온라인 혐오 표현은 뭐 게시판, 유튜브, 뭐 아니면 포털의 댓글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헤이트 또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나 온라인 혐오 표현, 여기 이제 대상이 뭐 인종이 되건 뭐 아니면 뭐 종교적이 되건 아니면 남성 여성이건 이런 어떤 젠더의 문제건 뭐 소수자가 되건, 외국은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이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런 걸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비교적 최근 1, 2년 사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실제 이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방안은, 물론 당연히 법적 규제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조금 더 강력한 형사적이거나 민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율규제 측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들 마음대로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아니면 본인들은 뭐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유튜브도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뭐 요번에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합니다. 이렇게 그 자극적 영상들을. 근데 평소에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포털의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말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규제기구를 뭐 자율적인 규제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제정해 놨다던가, 또는 아니면 우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의 역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자신들의 정책을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5.18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표현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누가 그런 컨텐츠를 올리겠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뭐 외국의 사업자들,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내의 콘텐츠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어떤 이 규정을 전 세계적인 통일된 규정으로 우린 가져가겠다 가이드라인을 그런 논리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5.18의 문제라든가. 이게 그런 사실은 저는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엄격하게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뭐 언제까지 뭐 그냥 우리는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는 이제 언론재단의 의뢰를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송백여대 배정균 교수님하고 오영경 박사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셋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배정균 교수님 워낙 이제 저널리즘 쪽에서도 그런 이 많은 연구를 하셨고 뭐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연구에 담긴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 반드시 이런 것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기존에 있었던 언론 윤리나 취재보도 준칙을 조금 더 이 새로 업데이트랄까? 새로운 방향이랄까? 보완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칙 또는 아니면 거기에 이제 실행 준칙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본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사실은 그런 언론 윤리 또는 아니면 취재 보도 준칙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더더욱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데 또는 아니면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반 뉴스를 보실 때도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이런 언론 윤리라든가 취재보도 준칙을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언론사가 워낙 많아서 근데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지키는 것은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문제만 안 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뭐 뉴스 보도가 자기가 쓴 기사가 아주 너무나 윤리를 위반해서 비난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사명감 또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원칙이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기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교육이랄까 또는 아니면 그런 보편적인 인식들이 없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언론사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기자들이 제가 들은 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들이 하루하루 기사를 몇 개를 쓰느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늘 몇 개 썼어 또는 아니면 그 몇 개가 클릭수 뭐 포털의 클릭수를 통해서 그것이 본인들의 네가 얼마 벌었어 뭐 이런 얘기로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기자들에게 그런 취재보도 윤리를 신경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어떤 뉴스 생태계가 굉장히 포털 형식으로 고착화된 어떤 꽤 오래되었거든요. 이게 한 10년 이상.
지금은 뭐 회원님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많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뉴스 또는 뉴스 생태계나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포털이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포털의 영향력이 셌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을 가지고 언론사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뉴스 조회 평가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저는 포털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론사도 물론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지금 이 왜곡된 구조를 만드는 거는 포털과 언론사의 모두 책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본인들의 그런 어떤 공적 가치라든가 이 어떤 윤리나 취재보도 준칙을 지키면서 이 올바른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기사를 빨리 많이 올리고 자극적인 선정적인 걸 많이 올리고 특종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이 수익을 버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문제가 일단은 이 언론 윤리라든가 기자들에게 그런 걸 지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언론 환경이나 그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뭐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디지털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예전처럼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이제 안 나오고 너무나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시기인데 이 우리가 이제 좀 미디어라는 관점 또는 아니면 기존의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의 어떤 언론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런 어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든가 우리 어떤 그 분야를 좀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선은 지금은 그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는 그걸 외면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전공을 하면서 좀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연구가 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데이터 분야 이런 쪽으로도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뭐 유튜브를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저는 막 이렇게 온갖 컨텐츠를 다 클릭을 하거든요. 일부러 뭐 자극적인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외국 컨텐츠도 하고 하는데 정말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유튜브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디어 전공이고 뭐 이런 유튜브 연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미디어 관련된 좀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저널리즘 비평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대의 어떤 미디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 시대의 지금 언론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는 이제 좀 역사 컨텐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그냥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중음악사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문화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거 접목이 되어지는 그런 게 관심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음악을 듣습니다. 이제 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라디오 세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쉽게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그런 어떤 이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팝부터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이 각각의 어떤 양상들이 다 다릅니다. 그 팝도 80년대, 9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도 어떤 우리나라 음악이, 뭐 대중음악이 사람들이 뭐 폄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지금 뭐 K-팝을 보면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오랫동안 이제 외국의 팝도 영향을 받거나 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중음악이 성장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뭐 워낙 뭐 시간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뭐 논문만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책을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책을 한 번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뭐 이런 이 학생들 교재 비슷한 거는 뭐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좀 학문적이기보다는 좀 편하면서도 좀 대중적이고 그래도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좀 써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년에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디어는 많아지고 뭔가 사람들이 더 미디어를 중심으로 생활이 되어지고 이렇긴 하는데 실제 레거시 미디어는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어떤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문 분야도 사실은 방향성을 좀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학자로서 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할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학문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총체적으로 옛날을 얘기하거나 매스미디어를 얘기하거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 분야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뭐 유튜브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OTT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풀어쓰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정책위 활동하면서 이제 민원연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민원연이 현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비난도 많이 받겠지만 반대로 그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안이 여러 가지 뭐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뭐 지금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런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거는 또 민원연의 과제가 될 것이고 뭐 어떤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 현안이나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내년이 되거나 내후년이 되면 이제 비난과 동시에 역할도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정책위원회 오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민원연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거는 이제 회원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뭐 사실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정책위원으로서 좀 민원연의 그런 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입장은 조금 더 이제 사무처나 활동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좀 민원연 내부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시기는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도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의 전문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현안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현안과 이슈가 있고 아젠다를 던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민원연이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역량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 역량도 뭐 제가 아까 뭐 전공이나 관심 연구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 모니터도 뭐 이렇게 자동화되어진다거나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지금 뭐 혐오 표현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연의 활동가, 사무처나 활동가나 또는 뭐 정책위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회원분들이나 시민의 연대 뭐 이렇게 감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괄적인 어떤 이 연대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잡아내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내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